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중순이 넘어서 8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영상 보면은 뭐 폭락이 곧 온다, 뭐 시장이 많이 빠질 거다 하는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한 8월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과연 미국 시장을 우리가 왜 투자하며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 중장기 전망 말씀드리고요. 네,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벌써 4일째 거의 횡보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빠지는 자리가 저희가 정해놓은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위치인데요. 과연 남은 한 10거래일 이렇게 한 4% 정도 시장이 빠져줄 수 있을까 하는데 좀 강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장이 좀 조심스러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려놓은 AV 합선 위에서 결국은 장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보면 장기간 보면은 좀 MACD하고는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쉬어가야 된다 하는 걸 자꾸 기다리는데 역시 기다리는 조정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장을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액티브 매니저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해 했었습니다. 사실은 7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76까지 좀 줄였다가 그다음에 8월 첫째 주에 뭐 96까지 올렸었죠. 이렇게 쭉 올려서 이제 매니저들이 되게 장을 좋게 보나 보다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좀 장이 눌렸죠. 그럴 때는 매니저들이 팔았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과연 조금 팔았습니다. 한 10% 정도 이제 줄였고요. 근데 과연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됐을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수치를 보면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매니저들이 그렇게 시장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구나 하는 거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액티브 매니저들은 시장을 나쁘지 않게 본다. 반면에요, 이제 새로운 지표 하나 가져왔는데요. AAII Investor Sentiment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서 6개월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말경만 해도 불리시가 36%, 베어리시가 34%였어요. 그래서 불리시 쪽으로 보고 있다가 7월 말에 이게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을 개인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이때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신문 기사도 보면 요즘에 장이 빠지면 개인들이 그거를 다 들어올린다. 그리고 딥했을 때 꼭 개인들이 산다 하는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개인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장을 보고 있다가 8월달 접어들면서 그게 훅 식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9%로 떨어졌고 베어리시를 46%까지 보고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37.5% 정도를 불리시를 보고 31% 정도를 베어리시를 본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들을 항상 평균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본다. 이게 이제 평균 뷰고, 가장 안 좋게 봤던 때가 언제냐면요, 지난 1년간 61.9%의 베어리시를 생각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월 초입니다. 즉 장이 막 폭락할 때죠. 그러니까 딱 폭락 피크 바로 전까지는 서베이 해봤더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 생각과 장은 거꾸로 간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때 4월 초 중순에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가 거기가 이제 바닥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꾸 베어리시가 늘어난다. 그래서 뭐 8월에 장이 조금만 빠지기라도 하면 이 베어리시 센티멘트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8월에 좀 빠지거나 하면 9월에 좀 빠졌을 때가 단기적으로 바닥이 아닐까, 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표를 가져온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리시가 적고 베어리시가 많다. 즉 장이 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는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지난 90년간의 S&P 500의 그래프입니다. 보통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보니까 대충 90년도서부터 이제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네. 그러다가 98년 이후에 좀 흔들리다가 2010년도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올랐구나. 야, 최근에 다 오른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나 지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실 때는
이 스케일을 로그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100포인트였을 때 100포인트 오르면은 더블 난 거거든요. 그런데 1000포인트였을 때 100포인트 오르면 10%밖에 안 오르는 겁니다. 5000포인트일 때 100포인트 오르면 2%밖에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렇게 크지만 사실은 이거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는 월등히 작은 거죠.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로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와, 미국 시장은 90년간 진짜로 꾸준히 올랐구나. 이런 그림에서 보던 최근에 진짜 급속도로 올랐다. 너무 피곤하게 올랐다 하는 게 아니구나. 정작은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계속 올려보자면 이렇게 올랐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쉬어가는 구간도 꽤 길었어요. 10년 넘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때도 있었네. 그리고는 나머지는 야, 진짜로 많이 올랐구나. 여기도 또 올랐네. 여기도 그냥 쭉 일자로 올랐네. 야, 상승 구간도 저렇게 나뉠 수가 있구나. 즉 90년 구간을 한 3개로 크게 나누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언제냐? 1950년에서 69년 요 사이입니다.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많은 발전을 했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도 크나큰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쭉 좀 박스권을 그리다가 1982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또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거는 201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또 큰 상승장이 오죠. 자,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되나요? 미국 시장은 꾸준히 올라왔구나. 쉬는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90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요. 사실은 진짜로 살펴보면 정작 박스권이 끝난 건 여기지만 오르기 시작한 거는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때 82년도도 보면 박스권이 끈 돌파가 여기였지만 결국은 바닥은 여기서 찍었었거든요. 요때 봐도 바닥이 여기서 찍었고, 그래서 이 상승 구간을 좀 더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꼭지, 그 다음에 바닥에서 꼭지. 그럼 이게 훨씬 길어집니다. 자, 그럼 이게 상승 구간이 27년이 나오고요. 이때는 26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16년간 장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봤더니 3등분이 아니라 와, 거의 1년 동안 시장이 오르고 있었구나. 그럼 반대로 한 18년 정도 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구간들이 한 5년 정도 된다는 거죠. 즉 5년 횡보하고 27년 오르고, 5년 횡보하고 26년 오르고, 5년 횡보하고 16년 오르고.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시장인 셈입니다. 진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락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1958년에서 68년, 즉 이때가 68년도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구간 안에서 어떤 하락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6% 이상 하락했던 시기가 7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리고 평균 하락폭은 13.8%였습니다. 13.8% 정도 접는 횟수가 7번 정도 10년에 있었는데 그때 그거 참고 꾹 견뎠으면 이만큼까지 수익이 났다는 거죠. 또한 이 구간을 보면은요. 1991년에서 99년입니다. 요 정도서부터입니다. 반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6% 이상 하락했던 횟수가 이번엔 더 많아서 9번이나 있다고 했는데 평균 하락폭은 9.7%였습니다. 이때보다는 조금 작았죠. 그래서 한 10% 정도 빠지는 게 한 1년에 한 번씩은 왔다. 근데 그걸 참았더니 수익이 이만큼이나 났다. 그래서 그거 못 참고 팔았으면 이 수익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 펼쳐보면 요 10년 구간, 요 10년 구간에 20년 동안에요. 6번 이상 하락이 1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하락폭은 11.5%였다는 거죠.
그리고 16번 하락 중에 13번이 14%보다 적게 하락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20년의 구간에서 16번 정도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중에 13번은 한 15%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나머지 3번이 뭐 20%, 30% 이렇게 있었습니다. 20%, 30%만 건드렸으면 수익률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읽으시는 자, 시장 많이 빠질 거야. 두려워.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도리어 요번엔 몇 프로나 빠질까? 한 10% 정도 빠질까? 뭐 그 정도 건드려야지 내가 20, 30%더 벌지. 혹은 야, 10% 정도 빠지면 더 사야 되겠다. 왜 안 빠지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박스 그려놓고 여기까지 빠지려면 한 5% 정도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빠진지 왜 안 빠진지 모르겠습니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빠졌을 때 싸게 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기다려야지 빠지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 보셨잖아요. 빠져도 또 올라가고 빠져도 또 올라가고 빠져도 또 올라가고 그거를 90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래 그래프인데 로고를 치우시면 와 진짜 미국 시장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구나. 근데 단 접는 구간은 당연히 있었구나. 얼마나 접었다고? 한 15%, 17% 정도 접으면 많이 접은 거예요. 아, 그 정도 최근 4월에 있었던 한 20%그 정도는 항상 접는 거구나. 그래 4월에도 잘 버텼더니 지금 연중 최고치를 뚫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GDP 성장 그래프입니다. 과거 90년 동안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꾸준히 쉬지 않고 이렇게 콜록은 했지만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 때였죠. 이때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꾸준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따라온 겁니다. 미국은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사실 쳐보면. 그리고는 전부 정상적인 성장을 했고 평균적으로 보면 2.2%, 2.3%의 실질 성장률이 나옵니다. 실질은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그럼 물가 상승 보통 2.5 하니까 매년 저 큰 경제가 한 5에서 6%씩 꾸준히 뚜벅뚜벅 커온 겁니다. 그럼 전체 경제가 이렇게 컸으면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는 저 기업들 다른 보편적인 기업보다 훨씬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그럼 그 기업들은 경제보다 더 벌어야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8%, 10%가 나오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볼 때는 야 진짜 미국은 대단한 나라구나. 경제가 저렇게 탄탄하게 성장하는구나. 고로 거기 있는 우수한 기업들도 탄탄하게 성장을 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그 성장의 대가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수하고 GDP하고 거의 그냥 1대1로 갑니다. 퍼센티지로 볼 때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한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구간 보고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있는 구간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0년에서 2000년은 유선 인터넷 혁명인데 그 전에 저희가 82년부터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82년에서 87년 동안요. 6년 동안 미국 시장이 220%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때가 PC 혁명 장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에는 80년도 초반부터 퍼스널 컴퓨터, PC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IBM에서 제일 먼저 나왔죠. 이렇게 큰 기계 같은 굉장히 무거운 컴퓨터가 나와서 사람들의 책상에 하나, 둘씩 놓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마 87년, 88년서부터 그 세운상가에서 이제 PC 조립해가지고 뭐 애플 뭐 이런 거 비스꾸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판매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사시는 집에는 PC가 그때서부터 이제 애들 책상 앞에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죠.
이런 PC 혁명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하는 효용성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도서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인터넷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PC들을 다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 10년간요. 지수가 40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400% 오르면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만약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포인트에서 400% 오른다? 그러면 얼마나 가는 거죠? 이게 15,000 가는 건가요? 3000포인트가 15,000을 10년 만에 갔습니다.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런데 미국의 이런 대세 상승 구간에는요, 꼭 함정이 앞뒷단에 있습니다. 즉 1987년도에 뭔 일이 있었죠?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36%가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을 기점으로 회복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고 이 끝단에는 버블이 붕괴됐죠. 2000년도 IT 버블 붕괴가 있어서 37%나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36%의 하락장을 끝으로 대세 상승 시작했다가 37%의 하락장을 경험합니다. 이게 미국의 대세 상승장의 특색입니다. 시작과 끝은 폭락이 있다. 자, 그럼 이때 있던 종목 중에요. 시스코라는 거, 즉 이게 뭐 인터넷 그 통신 장비입니다. 근데 그게 94년도에 1불80 하던 게 6년 동안요. 지수는 197%밖에 안 올랐는데 자그마치 45배가 오릅니다. 82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혁명의 주인공들은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산업이 발전을 하다가 IT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이렇게 까만 선이 상승 구간을 할 때는요.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내려올 때는 뭐냐? 이게 S&P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더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10년을 흘러왔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나스닥이 좀 앞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와서 이게 이제 버블이 한번 빡 커졌었죠. 그래서 2000년도 피크 올 때는 10년 동안에 S&P는 296%가 올랐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1949%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버블이었죠. 그러다가 이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37%가 하락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전만 해도 긴가민가 테크? 뭐 그게 뭐야? 이 테크 주식이 뭐야? 다들 미국 시장이 이러고 있었는데 대형주가 최고야, 테크가 최고야 하고 있다가 이 버블을 경험하면서 와, 테크가 대단하구나 했고, 사실은 이 상승장에서 저번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조지 소로스도 이것 때문에 옷을 벗었고 마이클 스타인하트 타이거 펀드의 헤드 매니저도 이것 때문에 펀드를 문 닫게 됐죠. 이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장이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폭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다음에도 사실은 한 10년 동안은 테크 주식들은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볼록 올라오죠. 꿈틀꿈틀합니다. 기지개를 펴니다. 요게 뭐냐면 2007년도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폰이라는 게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핸드폰에다가 mp3 얹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출시가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스마트폰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줄이 꿈틀꿈틀하다 본격적으로 2009년도서부터는 훅 해서 경주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11년 동안 2020년도까지 330%가 시장이 오릅니다. 꽤 많이 오릅니다. 3000포인트면 우리나라는 10,000포인트 넘어가는 거죠. 자, 11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미국의 대세 상승 구간에는 뭐가 있느냐? 처음에 폭락, 나중에 폭락. 자, 이때는 2007년이 뭐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57% 꼬꾸라졌다가 바닥 찍고 거기서부터 330%의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 끝판에는 뭐냐? 저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34%가 빠졌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렇게 오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게 지수상으로입니다. 지수상으로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구나. 그리고 천재지변이 오면 한 3분의 1 토막은 나누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330% 오를 건데 뭐 반토막 났다고 버텨야죠. 그래서 주식은, 미국 주식은 사실은 빠졌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사십시오 하는 얘기가 90년 동안은 통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게 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세 상승장에 가장 혜택을 본 주식은 뭘까요? 네, 애플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세상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3불에 시작을 해서요. 17년 동안 지수는 311% 올랐습니다만 애플 자체는 한 80배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요 기계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저는 가끔 어떤 영상 보냐면 애플 처음 출시될 때 그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쭉 설명하고 막 했던 영상이 있어요. 한 30분짜리 영상인데 그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벌써 이런 물건을 세상에 내놓다니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태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34% 코로나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건 깜짝 놀랐죠. 뭐 사실은 뭐 인구의 반은 뭐 다 멸종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 들어서게 되죠. 114%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다가 여기서 사실은 물가가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급브레이크가 잡히죠. 25%가 단기간에 빠지고 11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챗GPT가 세상에 단비를 내려줍니다. AI 시대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2년 동안 24년 말까지 64%의 지수 상승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82에서 87년 PC혁명 때는 5년 동안 220% 올랐습니다. 그리고 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동안은 40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20년까지 모바일 인터넷 혁명 시대는 11년 동안 330%가 올랐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나 AI 혁명에 들어왔다 하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제 AI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혁명기는 저는 적어도 10년은 지속될 거다. 그럼 주가는 평균 잡아도 300% 정도는 오를 거다. 근데 벌써 2년이 지나갔죠. 64%가 그동안 올랐었습니다. 그럼 이거 역산해 보면 앞으로 5년에서 8년 동안은 지수가 150%는 오르겠다. 아, 그러면 지금 6천인 S&P 500 지수는 얼마까지 간다? 14,000까지는 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요. 자, 그래서 AI 혁명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구글의 CEO가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AI는 불보다, 전기보다,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는 뭡니까?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있으면 성장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볼 때 AI 혁명은 앞으로 5년에서 8년 더 간다. 그러면 5년에서 8년은 무조건 시장은 상승 무드를 타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 구간 내에서 주식 투자 전략은요. 현재는 1등 주식, 제일 큰 주식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투자 전략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요. 시총 큰 종목들이 즐비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바뀌느냐? 시총 그림이 2007년 아이폰이 출시가 됐다고 그랬죠. 그때서부터 애플이 갑자기 시총 위로 등극을 하고 IT가 범람하던 2016년, 이때가 모바일이 피크 칠 때입니다. 2016년이 아마 애플이 그 판매 대수로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근데 지금도 아마 그 기록 못 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피크를 칠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전부 IT주들이 시총 상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2025년 와서 1등 자리를 쫙 비켜줍니다. 여기에 바로 엔비디아가 올라오죠. 4조 불 시총입니다. 드디어 AI 혁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엔비디아가 세계한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모바일 혁명 애플, 이제는 AI 혁명 시대입니다. 이게 앞으로 5년에서 8년은 더 갑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요. 만약 스파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셨고 또 한 분은 나스닥 100 QQQ에 투자하셨다. 그러면 자산이 2배 차가 납니다. 200%, 400%.
근데 이게 계속되느냐?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QQQ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VGT, 이게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그 ETF예요. 보시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브로드컴, 세일즈포스, 오라클, 좋은 주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AMD도 가지고 있고 이런 주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S&P 500은 500개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전부 IT 주냐? 아닙니다. 뭐 맥도날드도 있고 뭐 코스코도 있고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아쉬워요. 근데 QQQ는 100개밖에 안 됩니다. 좀 작습니다. 기술 기업도 그렇게 많은데 100개밖에 안 채운다고? 좀 아깝죠. 근데 VGT는요, 요 딱 중간 316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QQQ보다 더 좋습니다. 장기 수익률은 10년 동안 VGT가 500%, QQQ가 400%, 스파이가 200% 올랐습니다. 슈드는 118%. 여러분 잘 아시죠? 배당 주는 거. 10년 동안 가지고 계셨으면 이거 500% 날 때 슈드는 118%밖에 못 났습니다. 배당 받았다? 배당 다 쳐도 이게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 보셨잖아요. 미국 경제는 성장합니다. 그러면 성장을 득하는 주식이 뭡니까? 성장주입니다. 배당주들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자산주들 혹은 캐시플로우가 높은 주식들이죠. 그냥 돈 버는 주식들이에요. 이자만큼 돈 버는 주식들이에요. 이자 곱하기 2죠. 물론 거기다 투자하시면 결국은 큰 돈은 안 되세요. 현금이 쌓이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00% 해가지고 돈 필요하시면 이거 파는 게 낫지, 배당 받는 것보다 그냥 주식 오른 거에서 그 주식 팔아가지고 돈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꼭 이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게, 특히 IRP 계좌 보면은요, 대부분들이 이 S&P 500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5년 뒤에 열어보십시오. QQQ가 훨씬 높게 올라가 있을 테고 VGT가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슈드 가지고 계시다? 이건 아직도 이 밑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번 전체 장을 보시면서 시장이 IT가 주도하는 장세구나. 왜? AI니까. 그래서 기술주에 전념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지난 75년간 이게 S&P 500 지수의 연수익률이에요. 제일 많이 올랐던 게 과거에 52.6% 한 해 오른 적이 있고요. 제일 많이 마이너스 났던 게 38.5%가 있습니다.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크게 내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 구간에는요, 더 놀라운 성과가 있습니다. 즉 PC 혁명 구간에는 연 단위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혁명 구간에는 10년 중에 딱 한 번, 이게 한 2.5%가 3%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혁명 구간, 모바일 인터넷 혁명 구간이죠. 11년 동안에 두 번 빠졌습니다. 한 번은 5.5%, 한 번은 2%. 그리고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하락장을 지나 2023년부터 AI 혁명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64% 2년 동안 올랐고요. 2025년 새로 시작하고 지금 한 8%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5년에서 8년 동안 150%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접는 구간이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접는 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 또 오를 거니까. 그리고 혁명기에는 보면요, 연평균 수익은 10%예요. 근데 혁명기 요 구간 안에 평균 내면 17%가 나옵니다. 그리고 승률은 72%가 나옵니다. 전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렇게 혁명기만 따지면 거의 82%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제 하락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25년에 일부를 투자하면 지금 2025년 100년 후인 지금 1285불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질 수익입니다. 물가 상승 빼고. 그럼 연평균 7.5%가 나오는데 거기에 물가 상승률 2.5% 더하면 연평균 한 10%는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자, 근데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 경제도 꾸준히 성장을 했지만 100년 전에는 전 인구의 5%만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전 인구의 60%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전 국민의 주식 투자화가 미국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안정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경제 성장과 맞먹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중간중간에 접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 그래프 보셨으면은 접어도 올라간다. 접는 게 무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하락이 있었느냐 보면 3% 하락하는 거는 2달에 한 번씩 정도에 온다고 합니다. 3% 하락을 언제 했죠? 지난 8월 1일 날 그 고용지표 나쁘게 나오면서 한 이틀 동안 고점에서 한 3%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2달에 한 번은 3% 하락이 온다. 5% 하락은 4달에 한 번 정도 온다. 즉 1년에 한 서너 번 온다. 그 다음에 10% 하락은 100년 동안에 100번 왔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10% 하락은 온다. 저게 조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15% 하락은 반조정인데 한 40번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2년 반 정도에 한 번씩 온다. 2년마다 한 번씩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20% 하락. 지난 4월에 있었던 20% 정도의 하락은 지난 100년간 23번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그게 4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면 한 2번, 3번 오는 거죠. 자, 30% 하락. 이건 이제 완전 하락장입니다. 그거는 100년 동안 10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10년에 한 번. 50% 정도 빠지는 게 100년 동안에 3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3년 만에 한 번. 즉 지금 여러분이 33살이면 앞으로 100세까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평생 2번 정도는 반토막 나는 거를 나는 경험할 확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3번, 4번 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온다고 망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때 더 사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이 훨씬 더 나시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사고 빠질 때마다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상에 뭐 장 빠집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막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셨잖아요. 빠지면 오르고 빠지면 오르고 빠지면 오르고 빠지면 오르고 지금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주식을 팔았던 거는 잘못한 거였죠. 무조건 빠질 때마다 산 게 정답이었습니다. 바이 온 딥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앞으로 미국이 계속 이런 행태는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 있게 주식 사고 자신 있게 주식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시장이 이렇게 좀 내려옵니다. 우리는 단기 조정 장세, 하락 장세 올 거예요. 패닉 장세 올 거예요. 블랙 먼데이가 또 올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졌어도 여기서 사서 또 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삽니다. 그런데 이때 못 샀더니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여기 지난 4월 달 얘기겠죠? 좀 올라옵니다. 그럼 어떡하지? 여기서 살까 말까 막 고민합니다. 따라 살까 하는데 고민하던 차에 장이 더 올라갑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때 확 따라 사죠. 그랬더니 여기서 확 하고 시장이 빠져버리죠. 나는 왜 이러냐? 꼭 살라고 그럴 때 안 탔다가 과감하게 사면은 그게 꼭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왜 나는 이럴까? 내가 사기만 하면 빠질까? 이러시잖아요. 결국은 장이 좀 빠진다? 사시면 됩니다. 올랐을 때는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빠집니다. 그럼 이때 사시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장이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생각하셔라. 맞습니다. 물론 말이 쉽지 이런 장세 한번 걸리면요. 어렵습니다. 이게 2022년 1월서부터 11월까지 10달 동안의 장세였어요. S&P 500은 22% 빠졌고 나스닥은 34% 빠졌습니다. 지수상으로. 근데 애플 24%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지수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 테슬라 46%, 엔비디아 55%, 메타는 무려 74%나 빠졌어요. 100불짜리가 26불 됐습니다. 와,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거 자르고 딴 거 사야지 하고 하신 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메타는 여기를 찍고는 8배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이 중간에 있으셨어도 과거에 보니까 20% 빠져도 거기서 한 1, 2년 뒤에는 꼭 다시 올라가더라. 2년만 버텨도 올라가더라. 꼭 버티자. 아니면 돈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 더 사자 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 지나보면 꼭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미국 주식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래서 좋은 주식을 해야 되는 게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에서 2019년도까지 보면요. 지수는 495%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요. 무수한 사건들에 의해서 장이 빠졌다 올랐다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수익은 났는데 괜히 중간에 어떡할까 고민하고 뭐 살까 팔까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세상의 걱정들을 무시하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결국 이런 노이즈죠. 이런 노이즈는 그냥 묻어 돌아갑니다. 과거 경험을 보라는 거예요. 흔들려도 올라가고 흔들려도 올라가고 빠져도 올라가고 빠져도 올라가고. 왜?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리세션에 민감한 건 뭐냐? 성장하던 경제가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식이 깨지면은 주시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지속될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피터 린치 보여드렸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식 투자가 진짜 어렵습니다. 돈 많이 벌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1977년에서 1990년도까지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라는 걸 운영했어요. 근데 그 구간 동안에 S&P 500은 223%가 올랐는데 13년 동안 이 펀드는 6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29%를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지수하고 이분의 펀드 수익률 보면 아찔합니다. 보세요. 펀드가 잘 가다가 시장 별 움직임 없습니다. 갑자기 56%가 빠집니다. 빵! 이것도 한 번에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쫙 올려요. 시장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쭉 올려요. 와, 잘한다 했더니 시장 별 움직임 없는데 또 빵! 27% 빠집니다. 또 이때도 보시면 빵! 하고 42%가 빠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블랙 먼데이. 지수 34% 빠지지만 그래도 42% 훨씬 더 빠집니다.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또 쭉 올렸다가 또 이때 32%.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런 수익을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를 져야지 되는구나. 이런 리스크 져서는 연에 10% 정도밖에 안 나는구나.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지면 29%가 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개별 주식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하기는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아라. 그리고 매수한 이유를 확실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면 소문 듣고 사면 반토막 나면 안 파시겠습니까? 충분히 믿고 갈 이유를 알아라. 그래서 제가 종목 선정 드릴 때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근거입니다. 믿어야지 가지고 있지 못 믿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빠지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못 믿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실천하시면서 당연히 이럴 수 있구나. 그렇지만 내 전략을 제대로 가져간다면 큰 수익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저렇게 큰 투자자들은 매매를 마음대로 못해요.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장점은 매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20% 빠지면 25% 올라야지 본전이 되잖아요. 그때 용감하게 탁 물타기 합니다. 좋은 주식이니까. 그럼 10% 손실로 뚝 손실이 줄어들고 그러면 25% 오를 때까지 안 기다려도 11%만 오르면 본전이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안전마진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매니저들은 근데 돈이 커서 사고팔고 못합니다. 우리들만 개인 투자가들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은 신규 종목을 사서 상승하면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수익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빠졌다? 그러면 예상했던 가격이 왔다? 그럼 또 사지요. 그리고 본전되면 일부 팔고 그다음에 올라가기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 쭉 저기 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너무 아까 강의하는데 몰입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뭐 급하게 사고 팔고 뭐 이런 종목이 없기 때문에 내일 연속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이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